근데 그 유일한 한 자리를 이제 조봉래 이사를 이제 선출을 한 거죠. 네. 네, 뽑았고. 근데 뭐 연합뉴스 내부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조봉래 상무가 편집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연합뉴스 기자직 구성원들이 기수별로 성명을 내고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게 되게 그 연합뉴스 역사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그 조봉래 상무가 앉아서는 안 된다. 네. 이 연합뉴스의 방향을 정할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기수별 성명이 또 나와서 한 350여 명 가까이 구성원들이 성명을 냈다고. 이번에 그 조봉래 상무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 네. 네. 미디어들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모노모노모노모노.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상근입니다. 옆에 김예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해주셨는데 네. 입을 열진 않네요. 오물오물 정도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배들 따라 해봤는데 네. 네, 하는 거였군요. 네, 오늘도 험난한 방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예리 기자, 네, 오랜만에 같이 방송을 하네요.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덥죠, 오늘? 네, 되게 많이 더워요. 네. 네, 더워 보이세요? 뭐 어쩌라고? 더워 보이세요? 네. 욕하는 거야, 지금? 살쪘다 그러는 거지, 나한테? 아니. 네. 김예리 기자가 저번에 방송에 나왔는데, 네, 그 주변 분들의 반응을 좀 전해주셨었어요, 저번에. 네. 네, 그래서 할머님께서 보신다고. 네. 김예리 기자 나온 거를. 네. 네. 저번 방송도 보셨답니까? 아니요, 그 이후로는 딱히 얘기를 안 해봤어요. 할머니랑. 할머니랑 대화가 없는 편. 네. 그렇군요. 전에 김예리 기자가 나왔던 편에 돌팅이님이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김예리 기자님 정말 똑똑하시네요, 라고. 네, 댓글을 주시면서, 절대 할머니 모시라고 적은 댓글 아닙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웃으신 거죠? 네. 저기 웃을 때 좀 소리 내서 좀 웃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볼륨을 방송에 좀 더 키우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괜찮은 거죠? 네네. 네, 건강 상태 괜찮죠? 네. 건강 괜찮고.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지금 아주 파이팅 넘치는 상태. 네, 가장 파이팅이 넘치는 상태예요. 네. 얘랑 하면 나도 아픈 것 같지, 이렇게. 네, 김예리 기자랑 방송을 하려고 왔는데, 저희 김예리 기자랑 오늘 방송할 주제는,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저희 금준경 기자랑 방송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연합뉴스 관련 보도였는데, 네. 많이 보셨어요. 네, 저번 방송을. 뭐 많이 봤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본 건 아닌데, 미디어 오물오물의 컨텐츠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셨습니다. 뭐 네네. 그만큼 연합뉴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구성원들도 많이 관심 갖고 봤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본, 네, 네. 많이 봤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을까. 네,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회사 안의 내용이니까. 뭐 아무래도 뭐 회사에서 뭐 자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뭐 체크는 하겠죠. 네, 뭐 그래도 불구하고 뭐 연합뉴스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연합뉴스 얘기 저번 주 얘기를 좀 후속 보도를 하기 전에 좀 그 연합뉴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연합뉴스가 이사회가 따로 있죠. 그쵸. 이게 뭐였죠? 그 뉴스통신진흥회인가? 그쵸. 네. 뉴스통신진흥회가 그동안 이제 구성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구성이 돼서 출범을 했어요. 그쵸? 네. 네. 5개월 만인데 5개월을 사실 끌었던 일이에요. 네. 연합뉴스에 대주주가 있는데 그게 사실 연합뉴스가 공영 언론이라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서 그 대주주 이사들이 구성이 되는데 네. 그거를 정치권에서 거의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두 자리 빼고는. 네. 그래서 그게 드디어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추천을 채우면서 출범을 했어요. 며칠 전에. 출범은 했는데 굉장히 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은데, 누구죠?
조봉래 이거를 연합뉴스의 그 지난날 얘기를 이걸 해야 되는데 연합뉴스 전 구성원이에요. 네. 네, 조봉래 씨라고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노왕 사장 임기 때 좀 보도 담당을 했던 상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예전에 이제 박노왕 사장 때 그쵸. 그때 있었죠. 네. 네. 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박노왕 사장 때 이 취임하자마자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걸 하고 아침에 이제 직원들 모아가지고 막 이제 국민의례 같은 거 하고 막 그랬던 사장이었는데, 네, 뭐 국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존경심을 표현하는 건 좋으나, 네, 좀 언론사에서 좀 보기 드문 일이었던 거죠. 그것도 또 간부들까지 다 끌고 이렇게 국민의례까지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연합뉴스 때 그 상무직을 했던 이제 조봉래 씨, 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가 됐는데, 이분이 왜 논란이 됐던 거죠? 이분이 특히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노왕 사장이 임명이 되고 당시 2012년에 연합뉴스에서 우리도 기자들이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을 편집국을 관리하는 대표를 세우자라고 해서 편집 총국장제를 도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2, 3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되고 나서 사실상 무력화한 거예요. 편집 총국장이 공석일 때 그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집 총국장 대행을 세운 다음에 사실상 자기가 보도 담당 상무를 맡은 거예요. 콘텐츠 융합 상무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잖아요.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정책 이슈들이. 그랬죠. 논란이 국정화 교과서 이슈도 있었고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불리는 1228 합의도 있었고 네네. 그런 거에서 좀 그런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좀 불공정 보도를 하게 만들었던 네, 그런 보도 방향을 이렇게 하도록 이끌었던 그런 그때 우두머리에 있었던 보도 책임자다. 네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구성원들과 함께 이 편집 총국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 뽑힌 편집 총국장이 이제 편집국을 이제 좀 일종의 이제 컨트롤하는 좀 그런 역할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자기가 이 컨텐츠 담당 상무가 돼서 사실상 자기가 이제 그 연합뉴스의 그 보도국장 역할을 편집국장 역할을 했던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장충기 문자에 등장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 이슈로 훨씬 더 많이 알려주셨던 분인데 네. 그 뉴스타파에서 그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언론인 경영진이나 고위 임원들이 언론사 임원들이 막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깍듯이하는 문자 네. 그리고 자기네 보도나 타사 보도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네, 되게 언론 윤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분이 연합뉴스에서 그 두 분 중 한 분이에요.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냈던. 네. 그래서 이건희 별장 성매매 동영상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네네. 그리고 이건희 병상에 계신 이건희 그 회장님의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네, 그런 취지의 이제 문자였어요. 네, 그런 네. 문자를 보내고 김장경 사장이 나의 동지인데 함께 만나자 막 이렇게 주선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문자들이 다 이렇게 내용이 공개가 됐었죠.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연합뉴스 구성원들로부터도 지탄을 받았고 구성원들뿐만 아니죠. 그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분인데 국민의힘이 추천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임명이 됐습니까? 임명이 됐어요. 임명이 됐어요. 네. 네. 사실상 그러니까 추천 TO를 말씀을 드리면 7자리예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네네. 그리고 신문이랑 방송 협회가 4단체 대표자가 1명씩 추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렇게 법상에는 돼 있는데 그럼 나머지 2명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상 청와대가 추천을 해왔어요. 관행상. 그리고 국회의장은 여소야대일 때가 적으니까 사실상 여당 몫이고 그리고 여야 이렇게 국회의장 몫 그 남은 2개를 여야가 나눠 가져서 네네. 그래서 사실상 정부 몫이 4명, 범정부 몫이 4명이고 야당 몫이 1명,
그리고 그 신문 신문협회, 방송단체 방송협회. 한 명씩 네.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근데 그 유일한 한 자리를 이제 조봉래 이사를 이제 선출을 네. 한 거죠. 네. 뽑았고. 근데 뭐 연합뉴스 내부에서 굉장히 좀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요 조봉래 상무가 편집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연합뉴스 기자직 구성원들이 기수별로 성명을 내고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게 되게 그 연합뉴스 역사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그 조봉래 상무가 앉아서는 안 된다. 네. 이 연합뉴스의 경영을 방향을 정할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기수별 성명이 또 나와서 한 350여 명 가까이 구성원들이 성명을 냈다고. 연서명을 이번에 그 했다고. 조봉래 상무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 네. 네. 뭐 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가 열렸을 때 그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뭐 찾아가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그저께 네. 네, 첫 회의가 이사회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저께라고 하면 이제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 그쵸. 네. 임명이 되고 나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를 받고 나서 첫 회의를 하려고 그 진흥회 사무실이 프레스 센터에 있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이사진들이 출근을 하는데 조봉래 상무는 안 된다,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그 전현 연합뉴스 노조 구성원들이 네,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하셔라 이렇게 막 사퇴를 요구를 사퇴하라. 네. 쫓아가면서. 네, 네. 했습니다. 쫓아가면서 사퇴하라고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조봉래 상무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 딱 차량을 딱 타고 도착하시고 건물 앞에 서고 나서 계속 연합뉴스 그 노조 조합원 구성원들이 따라 붙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 사무실 들어갈 때까지 따라가면서 막 말을 시켰는데 뭐 이렇게 말을 잘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거나 하시다가 한번 그 장충기 문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 차례 사과하지 않았냐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을 뭐 했어요. 했다고요? 사과를 하지 사과를 않았느냐. 했다. 네. 네네. 그런데 연합뉴스 구성원들에 따르면 사과를 한 적이 없고 한 번 거기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회사를 위한 어떤 단계 쌓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외에는 없었다. 네. 이렇게 현장에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조봉래 상무는? 그냥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여러 차례 사과를 하지 않았냐. 이미 사과를 했다. 네. 네. 근데 뭐 이미 임명이 된 상태니까 네. 이제 본인이 사퇴하는 거 말고는 사실 뭐 구성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네. 이 사람 뭐 못 들어가게 막으면 또 업무 방해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분이 가실 그 길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셨고.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지금 뭐 뉴스통신진흥회 뭐 구성으로 봤을 때 뭐 조봉래 이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조봉래 이사가 뭔가 연합뉴스를 좌지우지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만. 그렇긴 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을까요? 그게 되게 지배구조 개선을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연합뉴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그 정치권이 추천을 하는 그런 그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네네. 사실 이 조봉래 상무 이전에도 이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자기 맞아요. 고등학교 동문인가? 하여튼 뭐 그런 분을 추천을 했죠. 뭐 맞아요. 이분도 굉장히 좀 부적절 인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정치권에서 뭐 그 언론에 이제 이사진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큰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이게 뭐 물론 뭐 정치권에서 뭐 내부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좋겠다, 뭐 평판을 듣고 뭐 이 사람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뭐 임명하는 방식이면은 뭐 좀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전부터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이게 계속 논란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부분은 좀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그게 좀 변하지 않고 있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만에도 연합뉴스 이사진의 이사진의 임기가 다 끝나고 또 사장도 임기가 끝났는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뭐 내부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그래서 좀 반복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내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이런 좀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연합뉴스 노조에서 되게 수차례 요구를 해왔어요. 성명도 내고, 네. 1인 시위도 노조 지부장이 하고, 이러면서 그 시민이 참여해서 그 지배구조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이사들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장 추천 그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그 직전 임기 사장을 뽑을 때에도 시민 참여단에게 앞에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랬었죠.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후보를 추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더 부여를 해라. 시민들에게. 네, 그래서 네. 연합뉴스가 공영 언론인 만큼 시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연합뉴스에 들어가는 세금이 뭐 매년 300억 원 정도에 이르는데, 정작 이게 우리의 세금으로 이제 연합뉴스가 지금 이제 먹고 살고 있잖아요. 네. 세금이 이제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이 이 연합뉴스 사장이 또 어떻게 임명되는지, 또 연합뉴스 보도가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합뉴스 뭐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제 뭐 어쨌든 이사진이 구성이 됐으니까 그 사장도 뽑겠네요. 네, 그저께 첫 회의를 열어서 김주원 전 기자협회장 네네. 그 보도 지침을 폭로하고 국가기밀누설죄로 기소가 됐다가 그랬죠. 네, 그 네. 이후에 한참 후에 그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KBS 이사를 했던 전 협회장이 이사장으로 호선이 됐어요. 네.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사장 추천 절차를 일정을 잡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해서 일정을 확정을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같이 밥 먹고 올래요?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시간이 많은데. 근데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네. 네네. 시간 했습니다. 네. 네. 다음에 방송하기 전에는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나도 이렇게 힘이 없지? 김예리 씨랑 방송을 하면. 네. 네. 김예리 씨. 네. 반갑습니다. 그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네네. 좀 이때까지 공영 언론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KBS, MBC는 많이 얘기해 왔지만 네네. 좀 연합뉴스는 좀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 공영 언론이라는 거를 아는 독자들도 KBS, MBC에 대해 아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지배구조 개선 문제, 이사장도 바뀌고 사장도 바뀌는 타이밍에서 좀 독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럴 여지가 많다,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연합뉴스 굉장히 좀 중요한 매체인데 뭐 세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언론이 다루지 않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람들과 좀 밀접한 소식들, 그러니까 뭐 지역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제 하여튼 뭐 해외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뉴스들이 이제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연합뉴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이게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건 좀 분명한데, 근데 이제 최근에 연합뉴스의 좀 행동들이 좀 실망스러운 행동이 좀 있었어요. 네. 뭐 일전에 뭐 금주경 기자가 뭐 했던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연합뉴스에서 뭐 일종의 이제 광고성 기사를 마치 이제 그냥 그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이렇게 뭐 경제면 사회면 이렇게 전송을 해왔던 걸로 드러났었는데, 뭐 후속 보도가 있다고요? 네.